민심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항을 넣을 정도로 친낙지 여론조사로 유명한 리서치뷰의 오늘 충격적 결과가 현재 민심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서치뷰의 정기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 국힘은 무려 5% 이상 폭락했으며 대선 프레임 공감도 역시 정권 연장이 급락하며 정권 교체와 급격한 격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인데 대선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국힘은 20% 격차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나기 시작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심이 점점 더 헌재 때문에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던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도, 국민이 인내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인내도 있지만 그게 이제 곧 그 바닥이 드러날 거고요. 야당을 향한 인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은, 야당은, 민주당 야당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법의 테두리에서 이 일을 하려고 무척 노력해 왔어요. 반면 저쪽은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계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수 결정, 4대4 결정, 그다음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결정, 그리고 이번 결정, 이 3번 모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권 행사, 탄핵소추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맞아요. 굳이 넣었습니다. 굳이.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사실 마흔역 이번 주에 임명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제도 할 수 있었고 즉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 탄핵했을 때야 25시간밖에 수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게는 거의 석 달이 지났고 위헌 판결도 났으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둘둘 안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묶어가지고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노정면 의원이 제가 마련해 주세요. 지금 마무리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안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제가 당내에서 이제 소위 강경파로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목 탄핵을 보류시킬 테니까 또는 폐기시킬 테니까 그쪽으로 노력할 테니까 한덕수 총리는 내일까지 이번 주 안에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목 탄핵, 뭐 한덕수 탄핵은 물론이고 그 탄핵 카드 못 쓰도록 쓰지 말자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상목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중요한 국면이었는데 국면이 또 바뀌어서 최상목 탄핵을 거두고 한덕수 탄핵으로 가겠다.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임명하겠다라는 이번 주 내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일까지 밝혀주면 절차를 스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건 뭐 당 지도부랑 조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 상황 자체가 뭔가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덕수는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2월 초에 그 소위 우방국, 예. 우방국의 대사 한 분과 만나셔가지고 예, 이런 아마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 너무 많이 만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헌재 재판하고 내일 모레 있을 그 우리 그 대표님 예. 2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격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2월 초에 그 대사가 두 개를 엮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두 개를 엮어서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내려져야 되지 않냐. 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더라. 예, 그래야 이제 두 사람을 아웃시키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게 우리 대표권님까지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그때부터 대선에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평하게.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수준이 안 맞잖아요. 국가 전체에 내란 별난 사태를 일으킨 주범하고 우리 대표는 지금 억울하게 저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아마 저쪽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게 1심에 상응하는 형량을 다시 때릴 어떤 계획이었던 요량이었던 요량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대표님에 대해서 최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자신들이 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헌재 재판 결과하고 우리 이 대표의 재판은 이미 3월 20일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거 같이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에서 그런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 계략에 2월 초에 그러니까 벌써 한 달 반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계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계략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느 분인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 지금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 헌재 재판관이 그 계획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젠. 예, 저는 가장 선의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업무도 많고 쟁점에 대해서 쟁점은 간단하지만 좀 근거라든지 충분히 보강을 하고 있다 하는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감합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12월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비판적이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노벨상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멈춘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사태 파악조차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비상사태라 생각합니다. 일단 국무위원을 거의 전원 탄핵해서 날려야 합니다. 이러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 거부권, 임명권, 계엄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6명 이하로 만들면 아무 의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의 탄핵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중인 누구도 복귀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출범시켜 대특검 국면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헌재 내부 소스가 있어야 가능한데 시간이 이렇게 계속 연기된다면 내부에서 소스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주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자 가장 유력한 날짜로 거론된 날이 3월 28일이었습니다. 대개 이틀 전에 선고 일자를 예고한 최근 관행을 따르면 오늘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오늘 평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기게 되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원래 정기 선고일인 27일 헌법소원 40건을 선고할 예정이고 시각을 기존의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헌재는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됩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지배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질질 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주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